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여름 또래 학생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당했다는 어머님의 제보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 일을 겪고 지금 학교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이 제보자분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계신 분인데요. 지난해 8월 4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방 안에서 이 방학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릎과 팔꿈치에서 막 나오고 있는 피를 이렇게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제보자가 너 스쿠터 타다가 넘어진 거지? 어지간히 좀 해라. 한 번만 더 타봐 너. 이렇게 한 소리를 하고 그냥 나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의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면서 혹시 어머님도 이걸 알고 계시냐라고 선생님이 이제 물어왔는데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스쿠터를 타다가 다친 줄 알았던 아들이 알고 보니까 또래 학생들에게 맞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돈을 갖고 오라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이 제보자는 알게 됐습니다. 이 제보자 아들을 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워낙 사춘기 시기라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걸 놓친 것 같다고 좀 후회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 12월 초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학폭 사건 같은 경우는 영상이 꼭 너무 중요한 나머지 영상이 없으면 방송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보호자께서, 이 어머님께서 직접 내 자식이 얻어 터지고 있는, 폭행당하고 있는 그 영상을 겨우겨우 어렵게 확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자, 영상 속에서 이 가해 학생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퐁당퐁당. 그 영상 직접 눈으로 보시죠. 싫어. 문을 왜 떴건데? 자존심 동당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미안해. 이제 되지 않았어. 동당 돌을 한글자. 미안해. 내가 이긴 줄 알았어. 괜찮아. 왜 그래? 누가 때렸어? 난 오늘 못 때렸어. 너 때렸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고. 야, 대답. 누가 그랬냐고. 자, 교수님, 그러니까 저게 그거잖아요. 보통 저걸 그냥 게임으로 하면 네. 이기면 내가 때리는 거고, 지면 자기가 맞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신 거 이겨도 지가 때리고 저도 지가 때립니다. 네, 때리면서 이제 뭐 조롱도 하고 있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뭐 이러면서 저 영상 보신 어머님 마음 엄청 아프셨을 것 같고, 네, 이 학생도 너무 이제 충격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보자 아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한 학년 위에 형이 공기계를 하나 주면서 이걸 사용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폭력이 있었던 그날 그 형이 너 왜 내 휴대전화 쓰냐? 잠깐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배가 부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가서 그 형한테 줬는데 그 형이 왜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냐면서 이제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동네 친구, 이 동네 친구도 바로 저 지금 영상 속에 있는 저 아이입니다. 그 휴대전화 사진첩에 왜 내 사진 있느냐고 하면서 뺨과 복부를 수차례 때렸대요. 그런데 이 동네 친구라는 저 친구 영상을 찍은 적도 없고 어디 돌린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찍지도 않았고 저장하지도 않고 올린 적도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래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하신 어머니께서는 저 동네 친구라는 애는 이 어머니한테 이모 그렇게 불렀다라는 애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한테 저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 용돈을 주신 적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괘씸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영상에 담긴 거 퐁당퐁당 퍽퍽 이거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어머님이 저 영상도 정말 너무너무 어렵사리 구했는데 구하지 못한 이미 삭제되거나 지들끼리 돌려보고
뭐 어떻게 없애거나 해서 구하지 못한 영상은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양 변호사님. 더 많이 맞은 겁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게 새벽 1시 반 정도에 마트 주변에서 그렇게 폭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불러낸 형이 얘 이렇게 때려가지고 얼굴이 부었으니까 이대로 집에 보면 안 된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실은 그게 2차전 하자는 식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또 때리겠다라는 거죠. 택시 안에서도 그래서 폭행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형네 집이란 데에 갔더니 또 다른 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또 다른 형은 그 휴대폰을 보더니 야, 왜 DM에 내 이름이 언급돼 있어? 라고 하면서 때렸다는데 그 또 다른 형이라는 그 학생은 복싱하는 학생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기억하는 것만 50대가 넘게 맞았다라는 거고 발로도 2번 가량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 주변 길거리 택시 그 형이라는 사람의 학생이 집 3시간 가까이를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얻어맞았던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저놈의 자식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지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해자들이 폭행하는 거 보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폭행을 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수중에 있는 돈을 주고 그 장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돈 주면 보내주겠다 해서 나왔는데 다음부터 계속 이 일 이후에도 돈을 내라. 얼마 구했냐? 계속 요구를 했다요. 5천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루에 10,000원씩이다.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돈 구해와라. 5만 원 구해와라. 더 보내와라. 이런 어떤 메시지나 협박을 좀 계속했던 걸로 보이고 심지어 이제 폭행 이 영상이 있는데 요게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전날 이후 이 어머님 아드님 두문불출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답니다. 자, 경찰과 학폭위에 신고하는 것도 아들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하셨다는데요. 자, 가해 학생들 그 부모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제보자 얘기. 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그 보호자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쫓아간 거죠. 걔네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때렸냐고 확인하더만은 우리도 고소할 테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라는 아빠가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 먼저 가 얼굴 도용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그냥 같이 그냥 하려고요. 죄송해요. 근데 걔가 먼저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학교 가서도 악폭으로 다 하려고요. 어차피 얘는 유학 가니까 그렇게 하게요. 어차피 우리 애 유학 가니까 그래 유학 가는 게 뭐 교수님 되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게 어차피 쟤는 한국에 있어봤자 대학 못 갑니다. 요즘에 아시잖아요. 대학에서 학폭 이력 있는 애들 수시 모집해봤자 지원해봤자 다 커트입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영상이 있어요. 영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 전에 뭘 도용했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사진을 올렸다는 건지 그 올린 사진이 뭐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야기하는 사진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반응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 부모 한 명은 사과를 했는데 그 한 명의 사과조차도 학생한테도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는 안 했고요. 다른 가해자 부모는 또 그 메시지를 다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뭐 일명 익십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읽고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응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친구라는 친구 그 집에는 또 가서 따졌더니 그 엄마가 지금 들으셨듯이 그쪽 아들이 우리의 사진을 어디 올려서 그러는 걸 텐데 우리도 맞고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도 뭐 우리도 신고할 거다 그리고 우리 애는 뭐 유학 갈 거다 이렇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뭐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려면처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저는 들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보자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의지할 곳은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처분 결과를 기다렸는데 동네 친구라는 학생은 출석 5일. 와우. 네, 그다음에 복싱을 했다는 그 학생 서면으로 사과. 네, 그다음에 휴대전화 내놓으려면서 불러낸 학생 사회봉사 4시간.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CG처럼 나오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거라고 했잖아. 양 변호사님, 아까 그 가해 학생 보호자 하는 얘기 들었죠? 이거는 전 보통 일반적인 부모란 말이죠. 그 자식놈 아주 그냥 뭐 시참말로 그쵸. 다리 몽둥이를 예. 뿌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더 들어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 모습만 보면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닌 경우가 있다라면 좀 뭐 저희한테 해명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엄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기로 하셔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그렇게 고소를 해서 예. 지금 가해 학생 3명 소년부로 송치가 됐답니다. 다행히. 공동폭행으로만 송치가 됐는데 여기에 영상 촬영에 협박 그다음에 돈 뜯은 거 다 이거 저 추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고 아이고. 3명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진짜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계신 거고 또 저 영상까지 찾아내서 사건 반장에도 제보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뭘 어떻게 믿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일본에서 이 이즈메 사건, 학폭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다들 아시죠? 일본 오사카에서 중학생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지금 목을 막 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하얀 옷 저 녀석이 어떻게 하냐? 저 아이를 저 물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애가 허우적대는 그 모습을 저걸 찍고 앉았어요.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박 변호사님, 네. 일본 사회가 지금 저 영상이 나가면 엄청난 쇼크를 받아가지고 저 애들 얼굴 다 까버렸고요. 심지어 그 부모 얼굴을 다 까버렸습니다. 네. 만약에 얼굴이 공개된다면 사실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뭐 지금 현행법상 그걸 하기가 어렵겠지만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지금 1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게 아니고는 해결책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